반갑습니다. 예, 오늘 법치주의입니다. 예, 법치주의 시험에 의외로 좀 많이 나온 부분이고 이미 여러분과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법치주의 뜻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난다고? 자연법론과 실정법을 우리가 배울 때 한번 내가 사회계약서를 잠시 언급하면서 한 적이 있을 건데, 자, 법치주의 법률로서 지배한다. 이게 원래 법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법률로서 지배한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는 것은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말 그대로 그냥 법률로 통치한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법치주의를 그렇게 알게 되면 시험 문제를 맞추기가 힘들어. 다시 한번 하고, 법치주의는 법으로 통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 즉, 법률로 통치하는 목적은 법의 근거를, 권력의 행사를 법의 근거를 두게 함으로써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법치의 뜻이야. 다시 한번,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라고? 법률로 지배함으로써 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법치의 중요한 뜻이야. 따라서 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선 법으로서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런 법치의 반대 개념이 인치야. 사람에 의한 지배라고 하지. 역시 인치도 법치에 대비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또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야. 그렇지? 즉 법치의 뜻은 권력을 통제해서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니까 인치의 뜻도 권력이 남용이 되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을 인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즉 근대 이전까지는 왕은 신과 같은 거였어. 왕권 신수설이라고 들어봤지. 신이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신이 주었던 권력을 했던 왕은 법보다 위에 있는 자이고 그 법을 만드는 자야. 그러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고, 이때 이 법은 단순히 통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야.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야. 따라서 왕을 잘 만나야만이 행복한 것이고, 왕을 잘못 만나면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발생한다는 거지. 자, 거기에 대해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법치가 확립이 됩니다. 각종의 인권 선언문들에서 대혁명들에서 인권 선언을 해버립니다. 즉 왕도 법 아래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은 결국 왕이 만드는 게 아니야. 즉 국민 주권에 따라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든 게 법이야. 따라서 법은 곧 시민의 의사이고 시민의 뜻이야. 그 법 아래에서 왕도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니까 왕도 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을 가진 게 법치야.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시민이 법을 통해서 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시민의 주권자인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란다. 자, 이런 근대 사회에 그래서 이런 것을 법치를 딱 선언한 다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래, 인권이 보장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한 거야. 자, 근데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히틀러라는 애가. 그래서 법률로 통치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법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야, 이거 그렇다면 법만 있으면 되지 하고 법을 만드는데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독재로 통하는 다리,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그래서 국회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수 있다는 것만이 우리 헌법에 항상 적혀 있는 거야. 그렇지? 의회인, 시민들이 대표인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근데 그 의회가 아니라도 행정부도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의 법이든지 행정부가 다 만들 수 있다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그런 실정법 사상에 근거해서 법 실정주의자에 근거해서 법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관계가 있겠어 라고 해서 그런 수권법을 만들고 분명히 그러면 실정법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니? 그래, 통치는 했지만 뭐가 안 되지?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상 히틀러의 법치는 법치가 아니라 사실상 인치의 내용과 다름이 없잖아. 그렇지? 인치와 다름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히틀러가 전쟁에 진 이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난 독일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납니다. 다시 자연법 사상이 부활을 하면서 이런 실정법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돼.
즉 원래 법치는 이게 목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핵심이고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그래 실정법에다가 뭔가 명확하게 그 법치의 목적을 선언해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고 날개에 보면 독일 헌법 제1조가 나올 것이야. 그지?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의무이고 기본권은 곧 법인으로서 모든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는 말을 그냥 아예 명문화시켜 버린 거야. 법치가 실질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제일 맞춤 보게 되면 결국 법치의 개념은 핵심은 형식적인 법치냐 실질적 법치냐 문제야. 형식적 법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서 법률로 통치하는 거야 라고 해. 그래서 특히 이걸 법치와 구분하기 위해서 법률주의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단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은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만 법치다라고 말하기도 해. 됐니? 자, 그래서 형식적 법치는 법치주의 개념인데 법률로만 통치한다는 거야. 법률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어떤 내용에 관계없이 법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 법에 부합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 입장? 실정법론의 입장이야. 실정법론. 법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얘는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일단은 고치기 전까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이었지. 그래서 얘는 법만 있으면 되는 합법성만 강조하는 애야. 법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고 이름을 갖고 있고 또 그 국회가 만들기만 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는 법이야. 되겠니? 그래서 얘는 항상 무슨 문제? 히틀러처럼 법을 가장해서 독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형식 법치도 원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걸 형식적 내용을 보지 않고 형식만 보다 보니까 인치가 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문제점은 일어난 거지.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은 자연법 사상에 근거해서 악법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킬 필요도 없는 것 아니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는 실질적 법치가 나오게 돼. 법은 형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형식은 갖춰야 되는 것이지만 뭐까지도 정당성까지도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형식을 조심할 것 정당성만 강조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합법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다른 합법성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뭐까지도 그렇지. 정당성까지도 있어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그 목적, 법의 목적이라든지 법의 내용까지도 문제를 삼는 애인 것이야. 됐니?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는 정의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결국 정의라는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형식적인 법치가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법치가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지는데 이렇게 날개 쪽에 놓으니까 잘 봐두기 바랍니다. 시험은 실질적 법치의 뜻과 이거 비교하는 문제랑 그 제도적 장치를 뭡니까? 자, 이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 중에 가장 힘이 센 행정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행정부 가장 힘이 센 국가 권력이니까 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핵심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부 통제의 수단들 중에서 가장 먼저 권력부터 나눈 것이 되겠지. 그 권력 분립 중에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행정부의 행위에서 행정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단다. 나중에 4-2단원 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여기서는 제목만 좀 언급하고 갑시다. 세 번째, 기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겠니? 그렇지. 열심히 참여한 거죠. 그러려면 언론, 출판, 집회, 길사의 자유가 필요하고 공청회라든지 청문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정부 권력을 계속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겠지. 마지막으로 복수정당제 정도 공부할 건데 나머지 탄핵이니 이런 것들은 정치 쪽에서 배우는 것이니까 실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복수정당은 최근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중에서 정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게 돼. 즉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배출했고 국회도 3분의 2 이상의 여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한나라라는 정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렇게 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한나라당이 가면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정당이
정당이 중요하니까 그 정당을 견제할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정당이 최소한 2개 이상 있어야만 정당이 견제되겠지.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제 견제를 못하게 됐으니까 정당에 대해서 다른 정당이 통제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2개 이상의 정당이 풀려난 복수 정당에 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당에 대해서 야당의 견제가 풀리게 되면 복수 정당이 보장된다는 말을 쓴다는 것. 두 번째는 입법권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야. 입법부가 만든 어떤 목적이든지 어떤 내용과 관계없이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그런 법이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저번 시간 배웠던 위헌법률 심사제도야. 헌법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악법을 심사해서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됐니? 기타 이런 위헌법률 심사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 그런 입법권에 대해 그런 악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최후의 수단이 저항권이겠지. 그래서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결국 저항권도 인정될 때 실질적인 법치가 구현될 거라고 본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풀고 좀 가봅시다. 13번 문제 갑니다. 다음 법 규정에서 표현하고 있는 법 원리에 관한 옳은 설명. 첫 번째 지시면 나중에 우리가 기본권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두 번째 문장을 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의 전청에 관한 직청으로 헌법재판소의 영문 여부의 심판을 제청합니다. 무슨 제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사제도야. 따라서 이런 위헌법률 심사는 결국 실질적인 법치를 표현하고 있는 법을이겠지. 따라서 기억,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이 아니라 합법성보다는 정당성을 보다 많이 강조하는 법을 두 번째,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들, 이런 장치들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 세 번째, 법을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즉 합법성만이 아니라 그 법의 목적과 내용까지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되겠네. 리얼,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항권도 인정되는 것이 실질적 법치의 뜻이란다. 되겠느냐? 그래서 정답이 니은하고 이것이 돼야 되겠네, 그치? 14번, 가나에 나타난 법치주의입니다. 어쨌든 가든 나든 모두 법치주의인데 법치는 두 개가 됐으니까 당연히 어느 하나는 형식이고 어느 하나는 실질적 법치가 될 것이야. 자, 제 10번 가. 의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법률을 만들며 법률은 곧 국민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어떠한 법률이든 제정할 수 있고 그 법률은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무슨 법치일까? 그렇지. 어떤 내용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형식적 법치야.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의 근거를 둘 뿐만 아니라 그 법의 목적과 내용까지도 정당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실질적 법치입니다. 그래서 가는 형식적인 법치, 나는 실질적 법치입니다. 따라서 1번, 법을 도구로 한 독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실질적 법치지. 2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특히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니까 앞뒤가 바뀌었네. 공동체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가는 실정법론에 나는 자연법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가는 합법성만 강조하고 나는 특히 정당성을 보다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법 원리라는 것. 자, 이건 이해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어쨌든 형식적인 법치도 실제 등장한 이유는 뭐였지? 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을 보장하려고 등장했지만 그게 남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을 뿐인 거야. 그렇지?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 원리 자체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법치주의 마치고 다음 시간 계속 봅시다. 수고했다.